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니스트와 주식 빌드업의 머니버디입니다. 어니스트입니다. 제가 일전에 계좌 관리하는 거에 대해서 계좌의 구성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간단히 얘기를 하게 되면 계좌를 구성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그냥 개인이 하고 싶은 대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팀처럼 작동하게 만들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당연히 이 세팅만 해놔도 안 해놓는 사람보다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클럽에서도 항상 이거를 강조하고 있으며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멈추지 않고 잘하는 사람들은 이 안에서 현금 확보를 훨씬 더 잘하고 이거 순환을 잘 시키거든요. 이게 어찌 보면 고수들의 노하우고 팁이라면 팁이 될 수 있겠죠. 저도 실전 매매를 오랫동안 하면서 생각하는 저만의 기준, 아니면 클럽에서도 항상 제가 강조하고 있는 어떤 스타일, 원칙, 이런 거를 좀 표현해 보려고 하는데요. 가격적으로 주가가 싸지면은 그거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면서 주워 담아야 되는 매매 스타일이 존재하고요. 어떨 때는 주가가 싸지는 거를 경계하면서 도망 나갈 준비를 해야 된다, 반대 포지션에 서게 된다라는 걸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걸 잘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는 내가 하는 종목이 지금 내 계좌 안에서 공격수 역할인가 수비수 역할인가를 일단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지금 예로 띄워놓은 게 현대로템 같은 종목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시가총액 큰 종목이죠. 게다가 방산주고요. 이 종목 체크해보면은 코스피 200에 준하는 대형주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 종목은 대형주고 안정적인 종목이고, 게다가 산업 섹터 자체가 방산이면은 해칭 역할도 하고 하니까 오히려 하락장에서 좋을 수도 있고, 그런 이유로 인해서 이거는 수비수야, 이러면 저는 곤란하다고 생각해요. 왜냐? 이 종목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세 상승을 하면서 치고 나간 종목입니다. 그거를 내가 만약에 최근 들어서 매매를 시작했다 가정을 했으면은 상승 중에 어찌됐든 상승의 끝자락에서 올라탄 거예요. 그렇다고 이게 바로 빠진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조정받고 나서 적당한 조정을 받고 다시 갈 수도 있겠죠. 이런 데처럼. 하지만 적당히 조정받고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큰 대세 하락으로 완전한 추세 역전, 전환이 나온다, 이것도 열려 있는 거잖아요. 이런 데서 매매를 시작했다라는 것 자체가 대형주다 아니다랑 상관없이 이거는 좀 공격적으로 내가 포지션을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공격을 잘하고 못하고랑 상관없이 공격수입니다, 계좌에서는. 지금 이 시점을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 한 요 시점으로 돌아가서 한번 볼까요? 상승 나오기 전인데 예를 들어서 장대 한 봉 솟아서 뭔가 좀 공격해보고 싶어서 여기서 매매를 해가지고 이런 상황으로 끌고 가고 있었다면, 만약에 지금 이런 상황이라 그러면 아까처럼 그렇게 막 슈팅이 나온 건 아닌데 어쨌든 나는 공격을 하려고 들어갔잖아요. 그럼 얘는 공격수로 계속 봐야 되는 걸까요? 상황이 좀 다른데 아까랑. 이 상황에서 매매하고 있는 종목을 얘기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거는 공격수라고 보기는 좀 어렵겠죠. 그렇게 공격수 같아 보이지도 않고요. 그러니까 나는 공격을 하러 들어갔지만, 그래서 나는 얘를 공격수라고 정해놓고 공격을 하고 있었지만, 지금 정황상으로 보면은 얘가 뭐 이렇게 딱히 공격을 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상태로 흘러가고 있는 것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애들은 그냥 공격수가 아닌 거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네, 지금 얘기한 게 오히려 저는 되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공격수야, 아니야, 이거 정해놓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정한다고 해서 그게 주가가 무조건 그렇게 흘러간다라고 단정할 순 없으니, 나는 얘를 공격수처럼 사용하려고 했는데 얘 주가 흘러가는 상황을 보니까 얘는 공격수 역할을 할 수가 없겠구나, 또는 나는 얘를 공격수로 생각할 마음은 없었지만 공격수처럼 앞으로 튀어나가고 있구나, 이런 상황 판단이 중요하다는 거죠. 내 생각과 별개로 내 종목들을 쭉 살펴본 다음에 얘네가 지금 원래대로면 공격수였어야 됐네, 얘는 수비수였네, 이거를 이제 좀 먼저 1차적으로 분리할 필요가 있겠어요. 그쵸. 그러고 나서 분류를 하다 보면은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제가 오늘 얘기하려고 한 팁인데, 그런 식으로 쭉 구분을 하다 보면은 스스로 파악이 될 겁니다. 자, 여기서 얘기를 했는데 나는 이거를 수비수처럼 생각한 거야. 왜냐? 대형주고 코스피 200이니까. 그리고 주가 가격도 되게 높고 시가총액도 높은 종목이었으니까 나는 얘 수비수처럼 생각했어. 근데 주가 상황을 다시 한번 냉정하게 정신 차리고 보니까 얘 수비수가 아니네? 공격하려고 앞으로 튀어나가고 있었네? 이런 식으로 내가 생각한 거, 내가 목적한 바와 주가의 흐름이 뭔가 상이하다, 다르다, 이렇다면은 그 종목은 반드시 조절이 필요합니다. 왜냐? 내가 잘못 판단하고 있었다라는 빼박 증거이니까. 그렇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게 일치했다. 나 얘 공격수로 봤었어. 근데 얘 주가 흐름도 공격적으로 갔어. 근데 지금은 얘가 박스에서 흔들리네. 자, 공격수들은 흔히 말하는 공격할 수 있는
박스가 분명히 존재할 거예요. 이게 정확하게 맞다 틀리다 이런 기술적인 부분은 다른 영상을 통해서 좀 더 공부를 하시고 이걸 정교하게 맞춰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그 얘기 안 할게요. 이 박스를 파악하고 지지저항을 파악하고 나서 공격할 수 있는 이 박스에서 벗어나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공격수들은 반드시 여기서 비중 조절을 해야 됩니다. 전량을 하든 일부를 하든 뭘 하든 이런 거는 개인 스타일이나 실력이나 아니면은 이 종목의 비중 상태 등등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지만 하나 같은 공통점은 비중 조절을 해야 된다. 이 공격수들이 후퇴하고 있었을 때 내가 아무런 조치 안 하는 거는 그거는 되게 위험한 행동이고 계속 팁을 드리고 있는 내 계좌 안에서 현금을 확보하고 이거를 순환시킴에 있어서 굉장히 안 좋은 행동이니까 이런 것들을 잘해줘야 돼요. 그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러고 나서 여기서 그러면 공격수들이 이제 계좌에다가 돈을 반납했잖아요. 현금을. 뭐 수익 냈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수익이 났을 수도 있죠. 사실 여기서 공격을 했던 사람들 타이밍 잘 잡고서 여기서 공격을 한 사람들은 여기서 박스 이탈할 때 모든 들고 있는 보유 비중을 포지션 정리하게 되면 여전히 수익이니까 어찌됐든 원금이든 수익금이든 아니면 손실난 이후의 원금이든 계좌에 현금이 반환됩니다. 그럼 이 현금이 가야 할 곳은 내가 이제 수비하고 있는 종목들. 이것도 할 말이 참 많은데 그냥 단순히 종목 물려서 안 좋으니까 그 종목 나는 수비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주가 자체가 하락을 해서 오히려 가격이 싸진 게 명확한 기회가 되는 종목들. 걷다가는 조금 더 돈을 넣어주는 게 오히려 득이 되는 경우들. 그쪽으로 이 돈이 이렇게 옮겨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 이거 부담스러운데 난 얘가 확실하게 수비수 역할을 해줄지 모르겠어 라고 하게 되면은 하지 않고 킵을 하면 되는 거고요. 그러면은 내 계좌라는 데서 현금이 어떻게 돌아가는가를 보게 되면은 빠져나와야 되는 곳에서 돈이 빠져나와서 들어가야 되는 곳에 들어가든가 아니면 킵이 되든가 그러면서 적정 현금 비중을 유지하면서 계속해서 돌아가 주는 구조. 이거를 잘하게 되면은 대체로 시장이 어떻든 간에 결국에는 수익 잘 내면서 꾸준히 수익 내면서 주식을 잘하는구나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는 이 포인트를 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오늘 얘기에 전제가 있었잖아요. 뭐 쉽게 말하면 공격과 미드필더와 수비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는 투자금의 덩어리를 좀 비율적으로 다르게 하는 게 건강한 계좌의 시작점이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안 돼 있으면 점검해서 이런 쪽으로 좀 돌려라 이런 얘기까지 하셨잖아요. 근데 오늘 얘기가 어떤 분들한테는 되게 할 게 많이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고 어떤 분들에게는 이 얘기가 별로 안 하다 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예를 들면은 계속 이런 종목에 막 달려들어서 계좌가 전체적으로 막 테마주 막 그게 물린 것들도 많고 막 그런 상황이었다면 그러면 공격수가 되게 많으니까 현금을 확보할 수 있는 게 되게 많죠. 이 공격수의 종목들이 되게 많다면. 근데 어떤 분들은 좀 반대의 경우도 있잖아요. 뭐 수비를 하려고 그런 건 아니었지만 뭐 하다 보니까 안정적인 종목들 위주고 차트 위치상으로도 보면 아까 딱히 공격 아닌 거 뭐 이런 상황에서 매매를 하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수비수나 미드피더 같은 그런 종목들로 이제 많이 가지고 있긴 한데 근데 예를 들면 그런 분들도 현금을 확보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이분들은 공격수가 별로 없으니까 하려고 해도 별로 현금 확보가 안 되는 상황. 그래서 그냥 딱히 기다려야 되나? 어떡하지? 이렇게 또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이렇게 온도차가 다른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좋은 발상이네요. 이게 제가 얘기를 시작할 때는 거기까지 생각은 못했지만 지금 그냥 즉흥적으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원리는 같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공격수의 자금이 왜 수비수로 오는가 이 원리 하락장에서는 이게 왜 필요한가 그거를 생각해보면 되고요. 만약에 나는 공격수 안 두고 있는데 나는 내가 투자하고 있는 거 전부 다 이런 조금 공격적인 게 미드필더 아니면은 수비수 안정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다시 원리를 생각하면은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얘 자금이 이 중에서 안 좋은 애들이 있을 거예요. 걔가 1로 넘어가도 괜찮다. 근데 이 계좌 색깔은 전부 다 방어만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반대로 이 자금이 빠지고 난 이후에 공격적으로 나갈 애들을 구하는 데 사용하는 것도 괜찮다. 다시 한번 반복할 수밖에 없는 게 기본적으로는 공격수, 미드필더, 수비수 이 팀을 갖추는 모양새를 찾아갈 것 1번. 그리고 이걸 이미 구축하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 중에서 안 좋은 거를 빼내서 좋은 곳으로 이동시킬 것 2번.
되게 단순하게 정리하게 되면은 너무 간단한 얘기로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본인이 계좌를 봤는데 막 다 수비수 같아. 뭐다 지금 막 저점이야. 뭐 물린 것들도 되게 많고 뭐안 물렸더라도 그냥 저가매수 하다 보니까 수비수 같은 것들만 되게 막 쌓여 있다면, 그렇다면은 얘네들 어쨌든 시장 빠지면서 물리고 있는데 현금 좀 마련해야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 자체가 필요 없는 생각일까요? 아니면 그 와중에도 공격적인 애들은 있을 거니 거기서 자금을 빼가지고 좀 수비수로 보낸다던가 공격 자금으로 좀 예비 자금으로 마련하는 게 필요할까요? 이거는 저의 결론은 필요하다입니다. 근데 만약에 본인이 투자를 하는 목적이 나 상관없이 안전제일주의야 라고 하면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그냥 수비수들이 버텨내면서 차라리 행동을 최소화하면서 극단적으로 좀 버텨가면서 길게 장기가치 투자를 하면서 그래도 괜찮아. 나의 제일 목적은 크게 맞지 않는 거야. 이렇게 되면은 가능할 수도 있다고 봐요. 근데 이상하긴 합니다. 팀에 공격수가 한 명도 없어. 그런 팀이 팀인가? 이 생각이 저는 들기 때문에 그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팀 구성이 안 된 거고 내 만족으로 나는 잃지 않을 거야를 되게 이상하게 다르게 해석하고 적용한 좀 잘못된 결과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계좌가 또 잃지 않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좋은 계좌라고 생각은 안 들 것 같아요. 건강한 계좌는 아니죠.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수비수로 해놨는데 막 현금 압박을 느끼고 있어. 그러면 그 수비도 제가 볼 땐 잘못하고 있는 거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저가 매수라고 해서 계속 물타다가 거기서 더 떨어지니까 되게 부담을 느끼고 있는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어떡하지? 어떻게 풀어내지? 이러고 있으면서 오늘 얘기를 들으니 나는 수비수인가 보다 이렇게 착각하는 경우도 있을 텐데, 아까 어니스 얘기했듯이 그냥 물린 주식 가지고서 있으면서 나는 수비수야, 이거랑은 좀 결 자체가 완전 다른 맥락입니다. 네. 여기서 좀 예외적인 얘기를 해보면은 이런 식으로 수비수 위주의 안정적인 팀을 꾸려나가는 계좌를 가지고 있는데 공격도 잘하는 그런 플레이어들이 저는 있다고 생각하고 저희 클럽에 진짜 많아요. 그러면은 수비하는 이 구성 종목들 그리고 매매 스타일이 공격력도 충분히 갖고 있어야 돼요. 저는 그게 빌드업 매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빌드업 매매 위주의 이 계좌를 구성하고 였다가 힘을 잘 주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클럽에서 오래된 분들이 그런 계좌 가지고 있거든요. 왜냐면 그 힘을 알기 때문에. 이건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수비수에다가 어떤 종목을 넣느냐에 따라서, 예를 들면 수비할 때는 확실하게 하고 공격력도 있어서 헤딩 득점도 할 수 있는 그런 수비수들로 채워 넣으면 기회가 될 때 확실하게 또 수익을 낼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런 거 생각 없이 예를 들면 극단적으로 생각하면 배당주 같은 걸로만 다 채워놓고서 그냥 빠질 땐 빠지고서 올라갈 때는 찌끈찌끈 올라가는 그런 정도의 효과밖에 없는 그런 종목을 가지고 있으면 또 그거는 이제 공격수로서는 또 되게 역할이 미비하니까, 저희 클럽에서는 그렇게 극단적인 수비를 어니스트님이 그렇게 선호하지 않으니까 아마 그럴 텐데, 좀 공격력이 있는 수비수들로 종목을 구성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아무래도 좀 약간 축구처럼 뭐 농구처럼 스포츠로 비유해서 수비수, 공격수, 미드필더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게 종목들을 저희가 하나하나 다 캐치해가면서 이거는 공격력이 있는 수비수입니다 막 그렇게 얘기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그런 디테일한 부분들이 궁금하시면 클럽에 오시면은 명확하게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궁금한 거 다 알려드리면서 저희가 교육도 해드리고 리딩 가이드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결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런 식으로 경험하고 이제 가이드 받아가면서 본인이 이 팀을 꾸려나갈 줄 알아야 되고, 팀을 꾸려나갔으면은 이거를 이제 컨트롤하고서 더 좋은 팀을 만들기 위해서 계속해서 통제하고 관리를 할 수 있어야 되고, 그거를 잘하게 되면은 그 중에서 어떤 스타일을 선호할 수도 있고, 선택권이 많이 생긴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원활하게 되게 되면은 하락장에 현금 확보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요런 생각 사실 별로 안 합니다. 제가 오늘 얘기로도 설명을 했는데 이 설명을 제가 하게 된 배경을 생각해 보니까 하락장이 나오면은 사람들이 현금 확보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류의 질문들 아니면 이런 류의 이야기가 정말 많이 들리는데, 저는 언제부턴가 그런 생각을 안 하게 됐거든요. 왜 안 했을까? 이거를 곰곰이 역추적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거를 안 해도 되게끔 그냥 굴러가게끔 자연적으로 순환이 되게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놓고 그 안에서 습관 잡아서 꾸준하게 매매를 하면서 나한테 이미 많은 확신을 줬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제가 이 생각을 갖게 된 거를, 그런 노하우 팁을 시청자분들한테 알려드린 거니까 이 부분 그냥 별거 아니야, 원론적이야 이렇게 간과하지 마시고 이 안에서 맥을 확실히 자기 걸로 만들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죠. 어니스트님 아마 그럴 것 같은데,
그냥 뭐 이런 상황이겠죠. 어니스티님이 이런 계좌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포스트를 짜서 막 시장 막 빠지네. 그리고 이제 좀 그 박스를 이탈하네. 그러면 이 공격수들의 비중을 줄이면서 힘 실어 준다던가 그 정도 이제 하시면 되는 상황이겠죠. 그 빠지는 상황에서 유리하게 이제 받아가면서 수비 역할도 해내는 그런 종목들이 덩어리가 이렇게 크게 있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비율적으로 커졌다, 작아졌다, 뭐 그런 정도를 조절하는 거이기 때문에 이게 시스템화가 돼 있어서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일 것 같아요. 이건 뭐 이제 저도 어니스님한테 주식을 배웠으니까 그런 형태로 하고 있기도 하고. 네. 그리고 이게 시장을 또 알려주는 지표가 되기도 해요. 시장이 전환되고 좋아지면은 얘네가 먼저 뭔가 묵직하게 반응합니다. 자금이 큰데 묵직한 반응을 해요. 그러면서 막 매도가 되고 갑자기 계좌에 현금이 많아집니다. 이거 할 얘기도 많아요. 얘네들이 막 반응하는데 이 수비수의 역할도 사실 수비 그냥 노는 거 아니거든요. 그냥 골대 앞에 지키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열심히 뛰어다녀야 돼요. 이 역할을 잘 해줬기 때문에 시장 반등될 때 얘가 묵직하게 이 수익으로 전환이 되고 계좌가 원활하게 또 뻥 뚫리고 막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데, 근데 많은 분들이 수비 역할을 좀 등한시하고 그냥 물린 채로 계속 방치하다가 시장은 반등됐는데 나는 그냥 여전히 물려가지고 그냥 한 해, 두 해, 3년, 4년, 5년 그냥 계좌는 점점 썩어가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게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차이가 계속 발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자금이 풀리게 되면은 그 자금을 수비수한테 주고 싶어도 얘네 필요가 없어. 그때 되면은 공격수 대거 영입해야 될 때구나를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것 같아요. 말씀하셨던 게 되게 와닿았는데 많은 분들이 시장의 흐름에 대해서 궁금해요. 지금 시장은 어떤 상태일까? 지금 시장은 뭐 매수를 해도 될 만한 상태일까? 남들 다 힘드나? 안 힘드나? 이런 거 되게 궁금해 하시는데 이게 이제 원활하게 굴러가면 내 계좌 보면서 그냥 압니다. 이런 상황이구나. 그런 걸로 이제 판단이 되는 거예요. 수비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구나. 이거 쭉 빠졌네? 공격해야 될 때구나. 그냥 내 계좌 보면서 판단하는 거고 그렇게 자연스럽게 시장의 흐름과 나의 그 판단과 매매가 정박자를 타게 된다. 거기까지 하실 수 있다. 이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네요. 그쵸. 거기까지 저는 그냥 하는 게 기본 아닌가 이 생각도 합니다. 거기까지가 기본이고 뭐 거기서부터 이제 또 이제 다른 영역이 펼쳐지면서 차이가 만들어지겠죠. 어쨌든 저희는 그 기본까지는 여러분들 데려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본인의 그 배경 지식, 학력, 어떤 능력 이런 것들이 어떻든 간에 본인이 의지만 있다면 그 기본까지는 저희가 모셔드릴 수 있다. 숟가락으로 이렇게 떠 먹여드리듯이 해드릴 수 있다. 실제로 클럽에서 그렇게 해드리고 있고 그 정도 욕심 낼만 하잖아요. 그런 생각으로 저희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상 하단 부분에 댓글란에 보시면은 저희 운영하는 투자클럽 가입 안내 공지사항이 있습니다. 저희가 왜 클럽을 운영하는지, 오면 어떻게 좋은지 쭉 글로 써놓은 게 있으니까 한번 시간 내서 쭉 읽어보시고요. 괜찮다 싶으시면은 상담 신청 넣어서 상담까지 한번 받아보세요. 그렇게 하시고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또 계속해서 유튜브로도 도움 드릴 테니까 유튜브도 구독, 알람 해두시고요. 좋아요 버튼도 한번 눌러주시고 다음에 더 좋은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